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의 MC 박남주입니다. 오늘은 생활법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게스트 김영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범법인 승인의 김영석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기부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도로 기부를 선택하고 계신데 만약 자신이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금을 누군가가 빼돌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이 기부금 횡령 그리고 배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가끔 보면은 이 기부금을 빼돌렸다라고 하는 기부금 횡령 사건들이 간혹 보이는데 예. 이 횡령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횡령죄는 네.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임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예. 배임죄도 있는데 이 횡령과 배임죄 어떻게 다른 거죠? 아무래도 횡령죄하고 배임죄는 같은 형법 제355조에 네. 나란히 1항 2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재물로 이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배임죄는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고 있어서 약간 네. 특성이 좀 다릅니다. 횡령죄는 저희가 쉽게 접해볼 수 있듯이 네. 그 가지고 있는 재물 본인이 따로 사실상 법률상 처분을 해버리거나 네. 아니면 주라고 하는데 다시 돌려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요. 네.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슷하게 신임관계를 전제로 네.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그 소속된 곳에 있어서 손해를 가하거나 뭐 계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의 이익이나 뭐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불리하게 체결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배임죄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네. 실질적으로 형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나요? 아무래도 횡령죄가 훨씬 더 횡령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횡령이라는 말을 더 들을 수 있나 보네요. 그렇다면 이 기부를 하신 분이나 또는 후원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또 내 돈이 다른 곳에 사용된다라는 예. 게 굉장히 기분 나쁠 테고 그렇다면 줬던 돈 다 내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일 텐데 예. 이런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누군가가 횡령을 했을 때 예. 이거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등록청은 지정 기부금 단체의 등록을 말소할 수가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된 경우 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원자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그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저희가 돌려받기는 조금 어렵고요. 후원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불법행위로 이제 반환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특정 조건들을 좀 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지만 힘든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예, 아무래도 그냥 법에서 바로 돌려줘라 이렇게 네. 하면 절차적으로 굉장히 간편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재판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소액으로 후원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반환 청구하기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좀 번거롭다 보니까 네. 조금 다시 반환받기가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일에 후원,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 이분들이 그러면은 자신의 돈을 좋은 곳에 사용하기 전에 예.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럼 이 단체가 과연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대표자가 누구인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런 후원 단체나 이런 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네. 그 후원자들에게 연말에 본인들의 회계 자료를 네. 보통은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대해 썼다. 단체에서 네. 직접 그렇게 보내주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시고 예. 확인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부나 후원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뉴스에서 금방 접하는 것들이 있죠. 네. 뭐 회사의 격리 직원들이 돈을 횡령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회사 돈을 네. 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뭐 대표자들이 횡령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용도. 그러니까 네. 이 회사가 내 회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에 이럴 때도 횡령죄가 성립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에 그 안에서는 다 입주자 대표 회의 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정한 목적으로 지정된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네. 뭐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는 네. 이런 청소업체나
뭐 엘리베이터 수선업체 관리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입찰로 체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실제 조건상 더 낮은 금액을 써낸 입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서 관리권이나 청소권 네. 이런 것들을 부여하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뭐 리베이트를 받거나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사유자님이 저에게 자전거를 하나 빌려주셨어요. 네. 사유자님 이제 돌려주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제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카드를 주고 이 카드로 뭐 사무용품 사라라고 했는데 예. 사무용품이 아닌 것들을 아니, 예.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사무용품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회사엔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구매할 경우에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돈을 네. 뭐 잘못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좀 더 배임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아. 예,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니까요. 네. 전혀 쓸데없는 것을 사서 결국에는 이게 전혀 필요 없는 곳에 회사 돈이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럼 약간 배임죄가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예. 그 지원금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1인당 먹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한 30명이 식사한 거로 써져 있는데 예. 사실은 둘이 가서 엄청나게 비싼 거를 먹은 경우죠. 예. 이런 경우에도 횡령 배임이 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재산죄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명이 먹었다고 한 거는 또 속인 걸로 보여서 네. 뭐 사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실제 30명이 썼던 것처럼 사용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돌려주지 않는 것은 네. 횡령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국가에 이제 손해를 끼친 거라면 또 배임죄가 될 수 있겠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사기죄가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횡령죄하고 배임죄는 신용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쿠폰을 준 거지 가서 써라. 네. 그러니까 신용관계가 전제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 약간 네. 사기죄로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국가에 나갈 때 이제 수십 명이 국밥 먹은 거로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서 이제 랍스터 먹었다. 예. 뭐 이런 경우가 물론 사례가 좀 바뀌긴 했지만 예. 그런 게 이제 언론에 간혹 보이기 때문에 한번 예. 질문을 네, 드려봤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이렇게 횡령 배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쾌변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법한 그런 생활법률 지식들을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